그 추석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군부대를 찾아가서 장병들하고 점심을 간단하게 같이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수도방위 사령부 그 예하에 있는 방공중대, 그 방공, 뭐 하늘을 막는다, 하늘을 지킨다 이러면 되겠죠. 거기서 오찬을 했다. 여기에 이제 그 부대의 대대장, 그 부대 간부들, 그리고 병사들이 한 뭐 40여 명이 같이, 보니까 대충 볼 때는 그렇게 뭐 호화스럽게 차린 게 아니고 도시락처럼 보이는 느낌상 이제 그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부대를 갔다 하면은 윤석열 그 대통령실은 뭐 미주얼 고주얼 다 챙겨가지고 윤석열이 잘한 일 1, 2, 3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그날 그 밥 먹는 사진 뭐 모여서 그 단체 사진 찍은 거 이런 거를 전부 대통령실 제공으로 이렇게 언론사에 준 것입니다. 언론사가 마음대로 사진도 못 찍게 하는 아주 후진적인 용산 대통령실을 뭐 또 확인을 한 것이죠. 이 자리에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또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이 배석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진을 제공하면서 뭐 설명도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내보낸 거겠죠. 장병 5명의 부모들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휴대폰으로 영상 통화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장병들의 사연도 그 윤석열이 들었다고 하는데 요 사람들의 부모하고도 영상 통화를 했는지는 언론 보도가 불분명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연을 들었다 하는 게 2건입니다. 하나는 이탈리아에서 출생해서 거기서 그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군 입대를 늦게 한 그 병장, 벌써 한참 된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제주도가 고향인 이제 신입, 신참 이 사람 이야기도 들었다 하는데 이 5명에 이 2명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점잖게 뭐 멋지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또 사고를 친 겁니다. 사실 사고 치지 않고 무난히 한다면은 리마연이 다룰 필요가 없죠. 윤석열이 하루에 만일 행사를 10개를 행사에 참가를 했다 했는데 10개가 다 무난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리마연이 바쁜 관계로 그거 모두 다 잔소리를 할 수 없어서 가끔 해도 너무한다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날이면 날마다 나옵니다. 이렇게 걸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문제인가? 찾아내는 겁니다. 장병 여러분 덕분에 내가 안심하고 나란 일을 볼 수 있다. 장병 여러분 덕분에 누가? 윤석열이 내가 안심하고 나란 일을 볼 수 있다. 괜찮습니까? 자, 윤석열이 뭔데? 이 장병들이 윤석열을 지키는 건가? 윤석열이 나란 일을 보는데 장병들 덕분에 보는 건가? 윤석열이 하는 일이 나란 일인가?
나란 일은 누가 합니까? 나라님이 하죠. 나라님은 그 인간이, 그 몸통이 나라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자기가 나라, 지미 국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은 어떤 시대를 사는 겁니까? 우리 5,100만 국민이 주권자인 세상이 아니고 나라님인 윤석열이 주권자인 군주주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정신 나간 인간이다. 그렇게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리마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도대체 지금까지 그 나이 먹도록 뭘 배웠는가? 그 주위에 붙어있는 보좌한다고 하는 그 막 급수는 높아가지고 뭐 1급이 몇 명씩 된다고 하고 그 공무원들 뭐 하는가? 그렇게 모여서 반국가 행위를 하도록 놔둬도 되는가? 윤석열이 자기가 나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잘 도와주고 있다고 한 이 수방사 예하의 방공중대, 이제 거기 아마 이 사람이 윤석열 씨는 한마디로 단순무식한 타입입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검사 중에 강력사건 이런 거를 전담하는 사람은 밖에다가 그 조직폭력배하고 섞어 놓으면 누가 깡패인지 누가 조직폭력배인지 이게 검사 티가 안 난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검사로서, 검사인 공무원으로서 복무를 하면서 자기의 그 삶은 좀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검사들에게 국민이 좀 딱하게 생각을 하죠. 직업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그 중에서도 아주 뺀질뺀질하게 그 권력 주변에서 맴돌지 않았습니까? 쉽게 올라간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아는 게 없다. 정말 무슨 그 폭력 영화의 용팔인가 무슨 이런 분위기로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막 발언을 하니까 국민이 참 감당하기가 힘든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 아마도 자기 딴에는 이제 한남동이랑 그 용산 대통령실이랑 다 그 수방사에서 와서 경비를 해준다 하고 벌써 다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속마음은 여기가 거기야 하고 갔을 거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수방사에서 윤석열 청사, 그 대통령 청사 그리고 관저 이런 데를 다 경비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간 방공중대는 그 수방사 예하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도 건물 옥상에서 지키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높은 옥상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공중대라는 데서는 수방사 밑에 있으니까 이 수도를, 대한민국 수도를 지키는 그런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수도라는 거하고 윤석열이라고 했을 때 윤석열은 존재감이 없죠. 대한민국 수도는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의미,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여기에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아마도 여기 수방사에서 자기 몸을 그다음에 자기들 부부를 용궁을 한남동에 있는 그 집을 지켜주는 경비군이다 이러고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그 얼굴이 얼핏 보면 여자 같고 살찐 아줌마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우유빛깔 누구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아주 뽀얀 그런 그 군인이 윤석열 옆에 앉아서 사진 찍은 그게 대통령실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눈에 띄었던 겁니다. 자, 이 방공부대 하면은 뭐 수도 방위사령부 밑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편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방공부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뭐 63빌딩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그 높은 건물 위에서 여기를 건물진지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계속 그 서서 지키는 것이죠. 그래 이제 이게 나무위키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그 건물 옥상은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 섭씨 40도를 상회하는 그때 직사광선을 그대로 다 맞으면서 옥상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매일 물론 뭐 서너 번을 이렇게 교대해서 쓰기는 하지만 그래서 체감 온도는 막 46도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고생이 보통이 아닌 모양입니다. 이 방공진지의 그 방공포에는 항상 실탄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냥 비워놓는 게 아니고 그래 심하면 민항기가 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그 영역에 들어오면 민항기라도 그냥 격추시켜 버린답니다. 그러니 실탄이 있다. 딴 데는 이제 실탄이 항상 들어가서 24시간 있는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루에 최소 6시간씩 매일 이렇게 근무를 선다는 겁니다. 그래 황사도 그냥 다 덮어쓰고 그래 이게 이제 그 지상에서 있는 그 감시 초소는 초소 안에서도 있고 뭐 이런데 그보다도 하여튼 그 높은 꼭대기에서 대공 감시를 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늘이 없는 옥상이나 그 포 있는 곳에서 땡볕을 그대로 맞고 근무를 서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게 뭐 좀 더 과장이 돼 있다 하든 말든 이 사람들의 임무 수행하는 그 환경이 여건이 그렇구나. 그러면 올여름 같은 경우에 해가 뜨는 날 밖에 뭐 한나절만 돌아다녀도 그냥 돌아다니면은 정말 얼굴이 새빨갛게 익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뽀얀 그 사람은 어떻게 뭐 사진으로 보기엔 팔도 새하얗고 햇볕 한 번 본 적이 없는 것 같이 토실토실한 그런 사람하고 앉아서 고생이 많다. 그래 그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서 여러분 덕분에 내가 나란 일을 안심하고 볼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러는가?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군은 다 똑같은 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포항에서도 뭐 해병대가 와가지고 그 피해 복구를 했다. 뭐 또 구조하는 일도 했다. 이렇게 뉴스 나와서 왜 해병대가 나왔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보니까 포항에서 우리 한국 해병대하고
미군, 주한 미군 해병대가 다 동원이 돼서 그 피해 복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 포항 오천시장 거기를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국 해병대 쪽에서 이렇게 또 무슨 상황판 설치해 놓고 설명을 하고 그 뒤쪽에서는 우리나라 해병대하고 미군 해병대 이 사람들이 그냥 꼭 무슨 진흙벌같이 엉망이 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이겁니다. 바로 이런 피해 복구를 하는 게 국가 안보다. 이게 군대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시장이니까 그 침수 피해를 입은 그곳에 그릇을 싣고 가구, 가재도구 이런 거 가구를 꺼내서 옮기고 이런 대민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국가 안보입니까? 말을 이렇게 좀 과장을 해도 너무하면 이게 거짓말이 버릇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수해 복구에 나선 해병이 어떠냐 지금 상태가 추석날까지도 계속 그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우리 해병대 1사단의 부대도 피해를 입어서 내내 포항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담도 무너지고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러니까 거기 피해가 크겠죠. 그런데 이런 시설물 망가지고 정전도 되고 그런데 이거를 임시 조치만 하고 무너진 데다 철조망만 쳐놓고 그리고 나와서 지금 저 피해 복구 하는데 나와서 그걸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보면 장병들이 지쳐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코로나19 처음 막 번질 때 그때 그 의료요원들이 막 지쳐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이렇게 벽에 기대 있고 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꼭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지금 아직 끝이 안 난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이 이렇게 군부대를 방문한다고 한다면은 해병대 고생하는 거기에 한 번 더 가든지 그 사람들한테 좀 맛있는 거라도 주고 잠시라도 휴식을 할 수 있게 해주든지 그게 아니면 전방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을 때 바로 이럴 때 전방에 가서 좀 위로도 해주고 또 국방에 더 신경 쓰자 하고 같이 좀 힘도 돋아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수방사 가가지고 그 얼굴 뽀얗게 그 사람은 화장도 엄청나게 한 것 같던데 그러고 나오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리고 그 사진이 나오면 대한민국 수도방위는 저건 이제 다 틀려먹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장병이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수도방위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얼굴에 떡칠을 하고 다니고 군인이 얼굴에 그렇게 거의 분장급으로 떡칠을 하고 나오고 이게 무슨 광대들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리조리 어떤 이유가 됐든 본인이 어쩔 수 없어 군대 너무 가고 싶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나도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몸이 변변찮아서 못 갔다.
다 좋습니다. 비난하지 않겠다. 다만 몸이 그렇거든 대통령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군필 대통령 이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군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단지 나는 군을 면제받았는데 아니 나는 군복 안 입고 의사 가운 입고 군대 갔다 왔는데 이래서 그 사람들의 개인의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이렇게 보지 맙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도 아주 좀 악랄한 적을 상대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만큼은 반드시 군필 대통령으로 하자. 이건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건데 긴 세월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이익이고 돈 많고 집안에서 밀어주고 인맥이 있으면 군대 안 가는 게 맞다. 군대 가는 거는 아래 것들이나 가는 거다. 거의 이런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군필 대통령. 우리 국민이 떳떳하게 기준으로 딱 세울 만한 것 맞지 않습니까? 지금 리마연에서 군필 대통령이라는 이 대통령의 자격 이거를 헌법에 넣자. 지금 저 정치인 카르텔은 자기들의 철밥통을 위해서 개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거 넣자. 그렇죠? 뭐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헌법 개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개정 안 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데 사실 국회의원 300명 그리고 이 정치인 카르텔은 개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개헌을 리마연이 꺼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시고 이왕 개헌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 단임제 그리고 군필 대통령 앞으로 차곡차곡 이제 더 우리가 해 나갑시다. 그런데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든든한 지침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에 이 군필 대통령 이 캠페인에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지 설명을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여기 참가하십시오. 그리고 또 군필 대통령을 우리가 관철시키자. 모이는 곳마다 SNS 그룹마다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앞으로 더 힘차게 투쟁을 하고 관철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